인사하고 할게요. 방송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예, 181페이지 갈까요? 페이지 맞죠? 9번이죠. 181쪽에 9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집필한 역사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역사가입니다. 차례 한번 첫 번째 가겠습니다.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라는 멸망할 수 있지만 역사는 멸망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나라는 형이고 역사는 신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의 형은 허물어졌으나 신만이 홀로 남을 수는 없는 것인가? 무릇 역사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무릇 역사는 국가의 정신이요 영웅은 국가의 원기라. 국민의 수준이 높을수록 역사를 더욱 존중하고 영웅을 숭배하니 그 역사를 존중함과 영웅을 숭배함이 곧 그 국가를 사랑하는 사상이라. 자, 이 역사가 누구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박은식입니다. 네, 박은식. 내용을 분석할 수 있어요? 위의 내용?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라는 멸망할 수 있지만 역사는 멸망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라는 형이고 역사는 신입니다. 이게 박은식이거든요. 암기상은 은식이 형입니다. 은식이 형. 암기를 이렇게 쉽게 풀어낼 수 있어요. 형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조건 박은식밖에 없어요. 그죠? 보시죠. 자, 일본 애들에 대한 얘기죠. 일본 애들이 우리의 강토는 짓밟을 수 있다는 거야. 짓밟을 수 있습니다. 나 고민스러워. 이제 짓밟다는 말이에요. 뭘 써야 돼? 시오? 네, 짓밟다? 이건가? 네, 국어만 나오면 고민스럽고 있어요. 받침 나오면 고민스럽고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언론고시 볼 때 그때 보고 국어를 처음 공부하니까 되게 어려워. 선생님 타이핑 어떻게 치냐고 빨간 줄 켜줘요. 잘못 쳤구나. 그럼에도 오타가 발생하고 있어요. 죽겠어요 지금. 네, 선천적으로 국어 하기 싫어. 짓밟답니다. 네. 자, 일본에도 우리의 강토는 짓밟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정신 속에 있는 역사는 짓밟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네들 우리 영토, 우리 강토는 짓밟을 수 있지만 우리의 역사는 짓밟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박은식의 생각입니다. 자, 박은식의 내용을 선택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구성 요소를 1번입니다. 국헌과 국백으로 나눴습니다. 이게 한국 통사 내용이에요. 박은식에서는 한국 통사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국헌과 국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국헌과 국백으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국헌과 국백으로 나눴습니다. 국헌이란 국어나 국사, 이런 정신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국어나 국사, 정신, 이런 정신적인 부분을 국헌이라고 합니다. 국백은요, 경제나 국방, 물질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국백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통사의 내용입니다. 국헌과 국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물질적인 요소를 우리가 두루 같이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역사 연구의 목표를 조선에 어리 주셨다. 어른 정의보입니다. 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어립니다. 정의보입니다. 이게 영어로 표현하기 참 어렵죠. 우리만이 알 수 있는 단어죠.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한국 사람만 알 수 있는 얼. 영어로 하자면 스프릿?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참 애매모호한 단어가 얼이죠. 네. 얼에 관련된 부분. 아와 비아의 투쟁을 역사가 전개해야 된다고 했다. 신채호 선생이 쓴 책 제목 오 좋아. 조선 상고사. 대답 잘 하셔야 돼. 그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와 공부 잘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대답 못하면 어떻게 아우 별 차이 없네 이런다고. 조선 상고사.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다. 역사가 뭡니까? 서문에 아와 비아, 나와 나가 아닌, 우리나라와 우리나라가 아닌 투쟁의 기록입니다.
이게 역사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채호 선생의 내용입니다. 역사관입니다.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다. 됐죠? 신추하면 또 떠올려야 되겠죠? 조선사 연구처.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가 들어갑니까? 네, 조선사를 연구해봤더니 누가 가장 역사적 가장 위대한 사건이더라? 그렇죠.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가장 역사적인 사건, 1000년전의 제1의 사건을 평가받더라. 구분해야 돼. 요즘 시험에 계속 출제돼.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다.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다. 예, 조선 상고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원래 처음 제목은 조선사라고 정했어요. 근데 이분이 원고를 다 마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선 상고사라고 하는 거예요. 상고서 앞에 끝밖에 역사를 하지 못한 거예요. 백제 멸망 정도까지 못한 거예요. 백제 멸망 정도까지밖에 쓰지 못한, 그래서 조선 상고사가 맞겠다 해서 조선 상고사라는 이름으로 책이 출판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원래는 조선사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들의 미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기자조선 망한 통일신라로 이은 정통론을 주장하였다. 안정복입니다. 네, 안정복의 동사 강목입니다. 이건 매년 나올 수도 있어요. 안정복의 동사 강목은 서술 방식은 강목체예요. 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사소설 방식 메인과 서브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게 이게 부란 말이야, 시켜서. 메인과 서브로 나눠져 나가는데 이게 강목체 방식이라 한다. 안정복은 강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고조선을 기점으로 가고, 여러분은 기자를 볼 것이냐, 이만호를 볼 것이냐가 이제,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안정복을 뭐를 정통으로 보고 있는 거죠? 기자를 정통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만은 우리나라를 약탈한 약탈한 자이기 때문에 이걸 정통으로 볼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자에 의해서 다음에 마한, 변한, 진한하는 3한을 정통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죠? 마한, 변한, 진한.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갖다가 우리 정통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3한 정통론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본다고요? 3한 정통론이라고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3한 정통론이? 자, 봐. 우리는 애침에서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들어와서 우리는 멸망을 몇 번 겪었어요. 그죠? 애침을 많이 받았는데 문제는 이 땅에 조선인들이 이 자리에 계속 거주하고 살고 있는 거야. 나라 이름은 수없이 바뀌었지만 여기 살고 있는 사람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거야. 3한 땅을 지키고 있는 거야. 우리가 봐봐. 거란에 한번 뺏긴 적도 있고 여진이 뺏긴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겪었잖아요. 또 일본에 대한 또 강점기도 겪었죠. 그런데 우리는 한결같이 이 땅에 살고 있어요. 뿌리를 그대로 내려오고 이걸 3한 정통론이라고 불러요. 3한 정통이라고 불러요. 답은 1번. 그 다음에 10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을 가령 지리적 조건, 인종학적 골상, 문화 형태의 애형적 특징 등 다소의 차이는 인정되더라도 애관적인 특수성은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돼야 한다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며 세계사적인 이론론적 역사 법칙에 의해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기회도로 발전 과정을 거쳐온 것입니다. 되게 어렵죠? 힌트가 확확 오는 단어가 하나도 없죠? 세계사적 이론론에 밑줄 그어야 돼. 세계사적 이론론에 밑줄 그어야 돼. 세계사적 이론론적 역사 법칙까지. 자, 일본 쪽벌의 새끼들 우리한테 뭐라 불러요? 우리한테 일제강점기가 정체성론을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는 보시면 이렇게 고대 국가가 있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가 있죠. 이렇게. 그죠? 통일신라가 있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가 있고 이렇게 조선 이렇게 순서대로 가잖아요. 근데 일본 애들이 뭐라 불러요? 우리나라에 중세국가가 없다는 거야. 고려란 나라로 중세국가를 표현하잖아요. 그죠? 중세국가 없나요? 고려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또 우리 근세국가라고 그러거든. 근세국가. 즉
행정체계가 시스템화되는 시기를 우리 보통 근세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중세는 그 전 단계거든요. 없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니네들은 정체되어 있다, 딱 수립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있어요, 없어 우리? 있잖아요. 이걸 일본 애들은 무슨 관점에 보는 거예요? 정치적 관점에서 봤다는 거지. 백남훈 선생 같은 건 뭐죠? 사회경제사학자예요. 사회경제사학자예요. 좀 되게 어려운 학문이죠. 사회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경제학자예요. 오늘날의 사회주의 경제사학자는 강의한 사람이 한 사람도 21세기에는. 왜? 돈이 안 돼. 강의에 개설이 안 돼. 수강생이 없어, 대학에. 그 과에, 사학과에. 왜요? 사회주의 공부하는 거야. 사회주의 경제 배우는 거야. 자본주의 경제도 어려워 죽겠는데, 자본주의 국가. 이걸 누가 하겠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여러분, 대학원 가고 박사과정 갈 때 이걸 누군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목이 살기 위해서는. 안 하지. 왜? 내가 이걸 석사, 박사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나중에 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 안 하지. 당연히 안 하지. 돈이 안 되니까 안 하지. 돈은 엄청 쓸어 박았는데 여기다 하나도 나와서 남는 게 없잖아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아 있는 그 당시에 백남훈 선생이 이 학자였다고요. 이 사람이 봤을 때 경제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극히 고려한 나라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요? 유물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세계 여러 경제들과 거의 같은 시기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노예 중심의 경제 구조부터 시작해서 쭉 발전하는 과정 보면 우리는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로 비교했을 때. 일종의 이걸 뭐라 그러죠? 유물론이라고 부릅니다. 예,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즉 생산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서양의 발전사하고 경제적 발전사하고 우리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반박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유물론. 유물론적 관점이라는 얘기예요. 오직 사물의 발전사로만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거의 우리는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반박하는 겁니다. 자, 찾아가야 됩니다. 4번. 한국사를 세계사적인 보편성에 의해서 체계하여 식민사관을 극복하려 하였습니다. 이게 답은 4번이 돼야 돼요. 1번 틀린 거 볼까요? 고대사 연구하면 무조건 뭐라가 된다고요? 거의 99%가 신체어. 그 다음에 민족 정신을 혼으로 파가요. 혼이 담긴 민족사의 중요성을 말한다. 방금 얘기했던 은식이 형, 박은식. 그 다음에 진단학회를 조직하고 한국사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실증사학을 발전시켰다. 서울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이병도, 그다음에 손진태 같은 학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번. 다음과 같은 주장의 인물이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불교의 유신은 마땅히 먼저 파괴를 해야 할 것이다. 유신이란 말은 옛것을 버리고 새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옛것을 버리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파괴를 해야 합니다. 유신이란 무엇입니까? 파괴의 자손이다. 그러나 파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무너뜨려 없애려는 것은 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습 중에서 시대에 맞지 않은 것을 고쳐서 이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입니다. 주장한 내용은 뭡니까? 조선 불교 유신론입니다. 조선 불교 유신론의 내용입니다. 한용운 골라 내면 되는 거예요. 쉬운 문제예요. 만주에서 의민단을 조직했다. 만주에서 의민단을 조직한 단체는요, 종교인들은 천주교인들. 만세보를 발행하여 계몽활동을 펼쳤습니다. 이건 천도교. 오세창 선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세 번째, 님의 침묵 등의 문학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님의 침묵이 몇 년에 만들었냐고요? 집필. 1925년에 집필했고요. 1926년에 편찬됐어요. 간행됐어요. 우리 전두환 대통령 관계된 백담사에서 님의 침묵을
적었다고 그래요. 절에 가가지고 절에서 백담사에서 님의 침묵 연도 잡아야 돼. 26년. 만에 한 영혼이 님의 침묵을 집회에서 시계의 역사적 사실을 옳은 거 20년대 사실을 골라내라는 얘기예요. 네. 우리 근해에서 공부하면 어떻게 연도를 모르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외워야 돼요. 네. 님의 침묵. 네. 대성학교를 설립하여 교육활동을 대성학교는 뭐죠? 신민의 대표적인 안창호 선생.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평양에. 중광단에 가입하여 독립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중광단은 이렇게 되죠. 처음에 당군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게 중광절, 그 다음에 간도로 건너가, 그리고 중광단, 그리고 무장단체를 만들어줘. 북노군, 정서군. 그 사람 전부 다 당군을 모시는 사람들이라고. 다른 사람들 뭐죠? 대종교죠. 이건 누구죠? 김자진정의 북노군 정서군을 통해서 독립운동의 스타트를 끊기 시작했죠. 북노군. 승리한 전투 뭐예요? 예, 청산리를 포함한 여러 군데에서 승리하게 되죠. 대표적인 청산리 전투죠. 고동화, 백운평, 천수평, 안누구 막 이래서 되게 승리하는 전투가 북노군 정서군의 김자진 장군입니다. 일명 우리가 청산리 전투의 영웅 이렇게 얘기하죠. 12번. 다음 종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1909년 나철, 동지, 오기호 등은 여기만 가지고도 바로 대종교의 창시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철, 오기호. 얘들은 을사오적단을 만들고 암살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뭘 만들었다고요? 을사오적단을 암살하는 그런 단체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10여 명과 함께 당군 대항 조신이를 모시고 당군 교표명서를 공포함으로써 국조 당군을 숭앙하는 종교를 창시. 포기한 지 1년 만에 교도수는 2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교명을 개칭했습니다. 1916년 나철이 죽자 2대 교주로 김교훈이 취임하였습니다. 대종교입니다. 당군 할아버지들. 만세벌을 발행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했습니다. 이건 천도교. 동학의 후신들이죠. 네, 동학의 후신들. 중강단을 조직하여 항일 무장투쟁에 나섰습니다. 여기입니다. 중강단.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간척사업을 추진하고 새 생활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원불교입니다. 플러스 저축운동 추가할까요? 플러스 저축운동까지. 저축운동, 간척사업, 원불교입니다. 경향신문을 통하여 애국개몽운동에 참여했다. 이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인들. 신사참배 강요를 금지해달라는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기독교 요즘 치면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180페이지, 184페이지 현대사로 넘어가겠습니다. (184페이지)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장담 못해요. 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입장에서 안 나오기를 원하죠. 여러분이 잘하는 부분에 막 나오기를 원하죠. 불교사? 선생님 불교사라니요. 고대고가요. 뭐 이렇게. 자, 184페이지.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그림 보이시죠? 네. 자, 5월 10일 전국의 UN 한국 임시위원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총선거 실시된 시기는 언제요? (1948년) 50총선거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우리가 해방된 게 언제죠? 1945년 8월 15일이죠. 이게 또 해방됐죠. 네. 해방되고 난 다음에 미소 공동회의 결과 우리나라가 신탁통치가 결정되죠. 몇 년이죠? 5년으로 결정됐죠. 물론 찬탁 반대 운동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졌죠. 신탁통치 5년이었는데 3년 만에
자, 우리는 빨라, 하여튼 뭐든지 빨라, 그죠? 5년짜리를 3년 만에 끝장을 냅니다. 48년 8월 15일 날에 총선거를 통해서 우리 정부를 수립하려고 합니다. 정부 수립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총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돼요.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 뭐죠? 가장 기초적인 헌법을 만들어야 돼요. 헌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 이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재헌 국회의원이라고 불러요.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라는 뜻이죠. 이 사람들 헌법만 제정하기 때문에 임기를 4년 줄 필요 없어요. 2년이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임기를 2년짜리 주는 거예요, 이게. 재헌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불러요. 네. 재헌 국회의원의 선출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50 총선거입니다. 근데 북한 애들의 반대를 해서 어디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네. 선거가 가능한이라는 단어가 선거가 가능한. 네. 남한만이라도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거가 가능한. 50 총거 선거 전에 48년 4월 달에 제주 4.3 사건이 있죠. 뭐죠?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한다는 게 제주 4.3 사건이에요. 물어보는 게 항상 50 총거 전에 선거 전에 4.3 사건이 뭡니까? 물어본다고.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한다고 얘기한 거죠. 왜? 그 당시에 남북이 하나가 돼 선거해야 된다는 하나의 생각과 이승만 같은 사람 이거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 김구와 이승만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50 총선거입니다. 보세요.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비례대표 처음 적용된 건 1963년이에요. 예. 박정희가 군사 정권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던 시기. 6.25 전쟁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6.25 전쟁은 이건 6.25 전쟁 1950년이잖아요. 이건 그 전이죠. 네. 이건 1950년 6.25 전쟁은 한참 뒤니까 틀린 점이고요. 헌법 개정에 따라서 시행됐습니다. 헌법 개정이 아니죠.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 선출하는 건 이것도 안 맞는 거지.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였습니다. 예, 이게 답입니다. 보통선거입니다. 여러분 뭐 행정법에서도 배울 것 같기도 하고 뭐 사회에서도 배울 것 같고 다 아시겠죠? 잘난 놈 표 2개 줍니까? 부자 표 2개 줍니까? 아니죠. 1인 1표죠. 보통선거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통일주 국민회의 대의원에서 선출했습니다. 이건 1972년. 이건 간접선거 방식이에요. 박정희식입니다. 간접선거 통해서 체육관에서 투표하는 방식을 통했습니다. 간접선거 방식입니다. 통일주 국민회의를 구성하였습니다. 유신헌법에 따라서. 뭐죠 그러면? 유신헌법은 뭐예요? 좋은 헌법이에요? 나쁜 헌법이에요? 되게 나쁜 헌법이죠. 권력자가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방식을 택한 게 통일주 국민회의 선거위원단을 뽑는 거죠. 통일주 국민회의 선거는 각 동에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각 동에 동대표를 1명 내지 2명을 뽑아서 서울에 있는 동국대학교에 있는 장충체육관에 모여서 1박 2일로 미소 호텔방에 다 재우고 내일 아침에 표 단속하고 거기에 들어서 표를 찍게 하는 방식이에요. 간접선거 방식이에요. 되게 불합리한 방법이죠. 물론 이정자 입장은 되게 편리하죠. 자기 산업 다 만들어내니까. 그리고 반대표 사람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체육관에 입장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방식을 택해요. 이 시기에 가능한 얘기지. 지금 같은 어떻게 난리가 나겠지요. 그죠? 자, 1번 풀었고요. 2번 갈까요? 다음 연표에 가에 들어갈 내용을 옳은 것. 제가 1번을 그림을 던져줬어요. 그림을 안 던져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풀 것 같았어요. 네, 그림이라도 보고 알아고. 네. 그림만 얘기하겠습니다. 몽양, 여운형. 이 사람은 중도 좌파입니다. 네, 중도 좌파입니다. 사회주의 계열인데 중도란 얘기는 민족주의 계열도 조금 흡수하려고 하고 사회주의 계열도 좀 흡수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야. 좋은 의미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요즘 말로 치면 빨갱이가 될 수 있어요. 나쁘게 표현하면. 이게 참 애매모호해. 중간에 걸린 사람도 애매모호해. 김원봉, 여운형 다 이 중도 좌파들이에요. 한 달씩 다 거쳐 있어요. 이렇게.
빨갱이도 하나 걸쳐 있고 민족주의도 살짝 걸쳐 있는 사람들이야. 결과적으로 이 사람 우리 봤을 때는 전부 다 좌파라고 봐야 되죠. 사회주의 계열을 봐야 죠.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우파 좌파 할 때는 사회주의라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머리에 인식이 잘못돼가지고 우파 좌파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사회주의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민족죄율 계열 중에서 우파 좌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재 민주당과 한국당 전부 다 민족주의 계열이에요. 거기서 우파 좌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좌파는 사회주의 계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좌파면 사회주의 계열이야 쟤들 빨갱이들. 이런 인식들은 여러분들부터 다 고쳐야 돼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민주당에서 빨갱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모르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셔야 된다. 그건 잘못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보시면 돼요. 됐죠? 가끔 제가 밖에 예부 강의 나갈 때 이런 질문 엄청나게 많아요. 선생님 빨갱이 뭐예요? 막 물어봐요. 빨갱이 어원이 뭔가요? 막 물어본다고. 빨갱이 어원이 뭐예요? 빨치산이요? 그럼 빨치산의 어원이 뭐예요? 우리나라에 빨치산이 있어요? 그렇게 유명한 산이 있어요? 내가 설악산, 지리산 이런 거 들어봤는데 그 파르티잔 프랑스의 지하 혁명을 일으켰던 애들 파르티잔에서 유래돼서 그게 일본식으로 건너보다는 일본 애들 발음이 되게 안 좋잖아요. 영어식, 불어식 발음이 되게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파르티잔, 빨치산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빨갱이 가는 거야. 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상한 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빨갱이가 된 거죠. 네. 실은 파르티잔은 좋은 의미였어요. 그죠? 내부에서 들어온 적을 물리치기 위한 지하 조직이었으니까 자기 나라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니까.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쁜 의미로 많이 쓰게 되는 것들이 있죠. 수업 내용과 관계없어 수업해야 되죠. 알쓸신잡이야. 필요 없는 알쓸신잡이야. 알아다 별 쓰잘데기 없는 내용이. 자, 1919년 신한청년단을 결성하고 조선중앙일보 사장을 취임하고 1936년 일장기 말소사건 조선중앙일보 자진 폐간됐고 중요한 단어가 나와있죠. 조선건국 동맹화 무조건 여운형이죠. 그 다음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마찬가지 여운형이죠. 그리고 46년에 뭐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예, 자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하죠. 미 군정의 지원으로 자우합작위원회가 조직됩니다.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죠. 일본에 한국민주당 참석한 사람은 김성수, 송진호. 김성수, 송진호가 1번 질문이 돼야 되겠고요. 50 총선거에 참여했느냐 물어봤거든요. 그 여운형의 부에 보시면 47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총선거는 몇 년이에요? 48년이에요. 이거 시험 아주 잘 나오는 질문이에요. 참석하지 않습니다.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50 총선거에. 이미 고인이 됐기 때문에요.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신 분은 네, 다시죠. 이승만. 그 다음에 5번 남북 제 모든 정당의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를 참여했습니다. 김규식이 북으로 넘어갑니다. 북에 누구 만납니까? 네, 김일성, 김두번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북에 가서 네, 만나는 걸 우리는 네, 제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라고 얘기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넘기세요. 3번. 양가로 갑은 이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땡땡 의견서. 성명 땡땡땡. 범죄 사실 피의자는 1921년 순사시험에 합격한 뒤 인천경찰서 고성경찰로 약 15년간 근무한 자입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해외 독립운동가를 사찰하고 독립운동가를 체포하기 위해 중국 각지에 활동한 자로서 민족 정의를 고취하기 위해 엄중한 처단이 필요하며 자, 땡땡법 제3조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결의함. 1949년 5월 20일 이원 김상덕의 7인 특별검찰관장 기하. 자, 땡땡 의견서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건 뭐예요? 친일했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친일했는지. 자, 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네. 반민특위예요. 네. 반민족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에서 나오는 의견서입니다. 반민특위. 반민특위는 언제 만들어져요? 정부 수립 전에 만들어요? 정부 수립 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부 수립 이후에 이승만 정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반민특위죠. 농지계획법 두 가지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잘 알아도 돼요. 반민특위하고 농지계획법은 이승만의 정부의 가장 주요 액션적인 장면입니다. 핵심적인 장면입니다. 볼까요? 그런데 이게 2년짜리 주기로 만들었어요. 2년짜리 법으로 만들었다고요. 근데 특이해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러니까 일제 부역했던 사람들, 친일했던 사람 전부 다 색출해서 재판, 심판대에 올려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년도 짧아요, 실은. 그런데 반민특위 사무실을 경찰들이 기습 와해시켰어요. 시설물 파괴시키고 구타하고 그 다음에 비협조적인 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비협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법을 만들었지만 반민특위는 결과적으로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대통령이 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친일로 다 인정되는 거예요. 하나 둘씩 어떻게 체포해당하면 어떻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자기 주변의 인사들이 다 친일로 전부 다 묶여져야 한다고요. 자기 세력이 약화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승만 대통령이 비협조적인 상황으로 결과적으로 반민특위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아쉽지 않나요? 최고 지도자가 강한 의지를 보여야만 밑에 경찰들을 다독거릴 수 있잖아요. 근데 웃기는 건 그 경찰들이 와해시켰던 그 경찰 전부 다 일제시기의 경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일제 부역했던 경찰이 친일했던 애를 잡아와서 똑같은 애들이 초록이 동색이야. 같은 애들끼리 같은 애를 잡아다가 족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되게 비이성적이잖아요. 그죠? 둘 다 똑같은 애는 누가 체포하고 누구는 잡혀와야 된다는 얘기죠. 잡혀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잘 될 수가 없겠지. 왜 그랬을까요? 이승만 주변에 다 친일했던 사람을 채워줬어요. 네. 그리고 그 경찰들을 다 몰아내고 새로운 전혀 친일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해서 경찰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쉽게 경찰 경력 있는 사람이 친일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시기에 경찰은 전부 다 친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고서 자기 밥통을 차지할 수 없는 것들이고 승진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전혀 새로운 인물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글을 몰라요. 글을 읽고 쓸지는 몰라요. 대부분이 90% 이상이 문맹률이에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 그 다음에 글 꽤나 좀 읽었던 사람 전부 다 친일해서 전부 다 한 자리를 다 차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반민특위 사무실을 만들고 친일했던 애들 다 잡아다 구속시키겠다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냐. 작동이 안 되지, 잘. 그죠? 그럼 실패할 수밖에 없지.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 있었어,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게 지금 우리 살고 있는 21세기까지 그대로 왔다고. 그대로 왔다고. 지금도 가끔 친일했던 애들 막 등장하잖아요. 방송 가끔 보이시잖아요. 와, 친일했던 사람. 뭐 영인 20만 평, 평택 20만 평, 수원 20만 평, 인천에 20만 평 토지를 가지고 있다. 자손 대대로 어떻게 그 대물림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땅 한 평에 아파트 한 평 분양받을 때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데 막 20만 평, 30만 평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되게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따졌다고. 할아버지 뭐 하셨어요? 친일 안 하시고. 이런 쌍놈의 새끼가 어디서 숫들는지라고 욕 되게 얻어먹죠. 가끔 농담으로 던진 건데 우리 할아버지께서 다큐멘터리를 받아들여가지고 되게 어디 공부하는 놈의 자식이 그따위 소리 하냐고 되게 욕먹었죠. 농담 삼아 던졌거든요. 왜? 아니 친일하셨으면 땅도 한 20만 원, 30만 평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심각해졌습니다. 1번 질문. 당시 전국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나요? 정부는 당연히 이승만이잖아요. 적극 지원했나요? 방해했잖아요. 1번 질문이 틀립니다.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4번 가겠습니다. 다음 조항이 발표될 당시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제1조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에 있습니다. 본관의 권한이 있습니다. 본관의 위주로 보시면 되겠다. 네, 미군정 포고문 1호입니다. 이게. 네, 미군정 포고문 1호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바로 이게 9월달입니다. 9월입니다.
두 번째, 2조. 정부 등 모든 공공사업기관에 종사하는 유급, 무급 직원과 고용인 그리고 기타 중요한 제반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 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모든 기록 및 재산을 보호 보존해야 합니다. 5조. 군정기간 동안 모든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공용어는 영어를 모든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용어로 합니다. 영어를 공용어로 하겠습니다. 영어에 밑줄고 있습니다. 영어를 공용어로 하겠습니다. 누구예요? 메가더입니다. 메가더가 이렇게 메가더 미 군정에서 포고문 1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당시 사실 옳은 걸 고르세요. 45년 9월과 가장 가까운 거 고르면 돼요. 신탁통치 반대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해방된 게 1945년 8월 15일. 그리고 12월 이런 게 뭐야? 미소 공동 12월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신탁통치가 결정이 되죠. 모스크바 어디에서? 상해에서. 12월 이후부터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신탁과 참탁으로 극렬한 대립이 가죠. 창피한 얘기죠. 남의 나라의 신탁을 받아야 한다는 거. 45년 12월이기 때문에 당시 사실을 옳지 않습니다. 2번. 서울에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그 다음 연도. 미소 공동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그냥 모스크바 3상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미소 공동회의를 열어달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습니다. 이게 카이로 회담이죠. 독립에 대한 얘기 처음 등장한 게 카이로 회담이 독립 얘기 처음 등장했습니다. 시기가 안 맞고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였습니다.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즉 여운형 중심의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이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45년 8월에 만들어집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4번 문제는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문제예요. 자주 기출문제, 변형된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한번 다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5번 문제. 다음에 한국 강복 이후에 대한 결정문입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 보겠습니다. 조선은 독립국가로 재건설하며 조선을 민주주의 원칙하에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을 조성하고 중략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입니다. 두 번째, 조선 임시정부의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중략 남조선 미합중국 간구와 북조선 소련 연방국 간구의 대표자로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그 제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공동위원회는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할 것입니다. 3조, 공동위원회 제안을 최고 5년 기한으로 합니다. 4개국 신탁통치를 협약하게 할 미, 영, 중, 소 여러 나라가 공동 참석인데 오타 참석할 수 있는데 참석할 수 있도록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이 뭐야 지금? 모스크바? 방금 얘기했던 3상회의입니다. 이영수 세계 나라의 3상은 수상이 아니라 예무부 장관 정도 알아야 되겠죠? 예무부 장관입니다. 예무부 장관 세 놈들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1번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영국의 처칠, 소련 스탈린 등 3개국 정상들이 참석했습니다. 정상 X죠. 뭐라고 적어야 돼요? 예무부 장관으로 바꿔야 되겠죠. 2번 이 회의에서 미소 공동양국 2항을 결정하는 과정은 협의의 대상인 정당 및 사회단체 선정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1차 미소 공동위원회 내용입니다. 서울에서 열렸던 덕수궁에서 열렸던 1차 미소 공동위원회 내용입니다. 3번 이 소식을 접한 김구, 이승만 등 우익 세력은 즉각적으로 대대적인 신탁 반대 운동에 나섰습니다. 답은 3번. 물론 사회주의자도 처음에는 뭐예요? 반탁.
그러나 그 결정이 옳다고 판단이 지령이 내려서 훗날 사유주자들은 찬탁으로 돌아서기도 합니다. 4번 미국과 소련은 회의 결정안을 실천하게 미소 공동회의를 3차례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3차례가 아니라 2차례입니다. 2번 다 결렬됐습니다. 결렬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참석 인원이 되죠. 신탁 통치에 대한 찬성하는 사람만 들여져 보내자는 건 뭐죠? 소련의 입장. 찬성이든 반대 무조건 두 부류를 다 참석시켜야 하는 게 뭐예요? 미국의 입장. 이걸로 해서 결렬됐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6번 갑니다. 넘기시죠. 다음 주장을 한 조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카이로 포츠담 선언과 국제 현장으로 세계에 공약한 한국의 독립 여부는 근본 모스크바에서 개최한 3국 예상회의 신탁 관리 결의로 수포로 들어갔으니 다시 우리 3천만은 영예로운 피로서 자주독립을 획득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동포협 8.15 이전과 이후 피차의 가호와 마차를 청산하고자 우리 정부 밑에 뭉치자. 그리하여 그 지도자의 3천만의 총역량을 발휘하여 신탁관리제를 비획해가는 국민운동을 전개하여 자주독립을 획득하는까지 3천만 전민족의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라도 흘러서 싸우는 항쟁 개시를 선언합니다. 김구예요. 반탁운동을 주도한 김구 선생의 주장의 선언문이에요. 신탁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이혼의 선언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좌우합작위원회를 주도하였다. 이건 여운형하고 김규식이에요. 좌우합작위원회를 주도한 사람은 여운형, 김규식. 신탁통치 반대운동 당연하죠. 니은번 정답. 대한민국 이민정부의 승인을 요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한반도 문제 처리를 유엔으로 넘기자고 하였습니다. 미소 공동회 2차가 결렬되죠. 이거 결렬 이후에 미국의 주장이에요. 결렬 이후에 미국의 주장입니다. 미국의 주장이 차라리 이럴 바에 유엔을 넘기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번 갑니다. 다음 호소문을 발표한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현재 나의 유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 손잡고 통일된 조직이 뭐야? 처음 들어보네. 저 국어로 좀 수정해 주세요. 나 죽겠어. 오타 때문에. 치고 난 다음에 오타를 확인하면 내 눈에는 안 보여. 이게 미치겠어. 조국을 위하여. 조국도 좀 이상하네. 요즘 말썽이 많은 조국이 또 나오네. 조국을 위하여 공동 분투하는 것이다. 조국이 필요하다면 이 육신 당장이라도 재단에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전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 협력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김구 선생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죠.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합니다. 울부짖습니다. 읍고함입니다.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합니다. 3천만 동포의 읍고함이라고 하는 김구 선생의 발표문입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으로 고르세요. 불러봤어요. 조선사 편수에 참가하여 조선사를 편찬했다? 아니, 김구 선생이 우리 역사책을 가짜로 쓰는 단체에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죠? 이건 뭐야? 경성제국대학의 역사학부를 졸업한 우리 조선인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와서 취업을 했는데 하필 총독부의 산하단체인 조선사 편수에 와서 우리 조선사를 쓰고 있다고요. 가짜로 쓰고 있다고요. 김구 선생이 들어갈 일이 없지. 의열투쟁을 목적으로 한인애국단을 창단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큰 성과를 이루죠. 적은 투자를 큰 이윤을 남겼죠. 경제 최고 효과 아니에요? 작은 투자를 통해 최대 이익을 내렸어요. 한인애국단 두 사람 잡아야죠. 이봉창, 윤봉길 정부를 잡아야 되겠죠. 이봉창, 윤봉길 정부를 잡아야 되겠죠. 이 사람들 뭐예요? 한인 애국단입니다. 항상 구분해야 돼. 이 사람은 의열단으로 섞이면 안 돼. 김구 선생은 아주 적은 투자를 해서 이윤을 받습니다. 이봉창, 윤봉길. 그 이에 전부 다 거의 80% 일단 몰려 가면 돼. 의열단 잡으면 되겠지. 그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해 민족단일전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선인정 후신탁 이념을 담은 자구합작 7원칙에 합의하였습니다. 김구선장 관련 내용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8번 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원칙에 합의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미소 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 친일파, 민족 반역자 처리 문제는 장차 구성될 입법기구에서 처리할 것.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하거든요. 선거 가능한 남한만의 단독 정보를 수립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요. 그래서 자구합작위원회에서 7원칙을 주장하면서 반박하는 거야. 이승만 당신이 발표한 정읍 선언은 옳지 않습니다. 반박하는 게 요 내용입니다. 미소 공동에 빨리 속개합시다. 친일파 반민족자들을 처리하는 문제를 빨리 기구에서 처리합시다. 이게 자구합작 7원칙에서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체가 합의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박헌영 등 좌익 세력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반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하나의 정부를 하자고 얘기해요. 명분상. 두 번째,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였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구합작이라는 건 하나의 정부를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김구, 김규식 등의 주도하에 조지가 있습니다. 자구합작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운형하고 김규식 중심이라고요. 여운형과 김규식, 김구는 아닙니다. 미 군정에 반대하여 탄압 속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미 군정에 반대하여 탄압 속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요거가 관계없습니다. 미 군정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조직해서 가도 입법위원회를 통해서 입법위원회를 통해서 정치하자고 하는 주장들이에요. 요 내용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스크바 3국 예상회의 결정을 반대하였습니다. 반대가 아니라 협조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회의를 통해서 계속 협의해보겠다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합니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고리될 때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잠임 기간 중 재임합니다. 부칙. 이 헌법 공포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 제1항의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게 뭐예요? 사서입 개헌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4.19 혁명을 배경으로 제정하였습니다. 4.19 혁명으로 계기로 제정되어 있다. 4.19 혁명으로 누가 쫓겨나요? 이승만이 쫓겨나죠.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죠. 그죠? 그 정부가 내각 책임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장면 정부가 만들어지겠죠. 4.19 혁명을 배경으로 제정된 것은 내각 책임제입니다. 대통령제 폐해를 내각 책임제로 바꾸는 거죠. 그 결과 민주당이 완성을 하게 되죠. 민주당이 완성해서 내각 책임제가 장면 정부에서 윤보선 대통령 체제로 운영됩니다. 2번 6.25 전쟁 중에 부산에서 공포된 게 뭐냐 물어보는데요. 발췌개헌이죠. 발췌개헌. 발췌개헌 뭐죠?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2대 재헌 국회의원이 임기가 끝나는 동시에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아요. 자, 2대 국회의원 선거에 재헌의회가 아니죠.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떻게 해요? 재헌 국회의원에 불참했던 독립운동가들이 대거 참석하게 돼. 이네들이 대거 당선돼. 친일했던 애들과 이승만 계열과 무소속이 대거 탈락돼. 그럼 다음 간접선거엔 체육관 선거를 한다면 이승만은 100% 탈락이야. 그럼 여러분 이승만이라면 내가 정치 권력을 욕심을 가진 이승만이라면 어떻게 해? 법을 바꾸면 되겠지. 그래서 6.25 전쟁 중에 우리가 피난이 부산까지 내려갔어. 이 와중에 어떻게 해요? 법을 개정한다고. 그게 뭐예요? 발췌개헌이에요. 발췌개헌이에요. 간선제가 아니라 뭘 하겠다는 얘기야 이제? 직선제 할 때 국회 못 믿겠다. 저 사람이 나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 같거든. 왜? 자기 사람이 다 떨어졌거든. 그래서 발췌개헌은 웃기는 것은 전쟁 중에 수도가 옮겨져 갔는데 자신의 정치 권력을 늘리기 위해서 연장하기 위해서 백성이 아닌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정치 권력을 늘리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3번 4.4.5임 논리를 통해서 통과 여부가 번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결됐다가 다시 가결됐습니다. 답은 3번이겠네요.
반민족 행위자 처벌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거기는 재헌헌법이 나옵니다. 네. 반민특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재헌헌법이 나오고 이 내용과 전혀 관련 없어요. 통일주체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을 뭐라 불러요? 유신헌법이라고요. 네, 유신헌법. 입법, 사법, 행정, 권한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간 주석제와 비슷한 단어를 간다고. 네, 초짱 울트라 대통령이 된다고. 울트라 짱 대통령이 된다고. 네, 어린아이들 말로 해볼까요? 울트라 짱 대통령이 돼요. 네. 북한의 김일성은 어떻게 합니까? 남한의 박정희 대통령 울트라 짱 대통령 됐어. 김일성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주석제로 신사회주의 헌법으로 만들어요. 신사회주의 헌법을 통해서 주석제로 네, 보이나요? 신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어서 주석에 취임하게 됩니다. 주석 다 아시잖아요. 주석이란 한 사람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1972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강화되고 북한에는 주석제에서 독재 체제가 굳혀져가는 시점이다 보시면 돼요. 네. 독재자는 항상 말로가 안 좋아지죠. 항상 보면은. 그죠? 그냥 깨끗하게 시원하게 물러나는 게 제일 좋은데. 얼마나 했으면 우리가 5년 단임제로 못 박았겠어요.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그죠? 한 사람 권력자는 보통 20년을 해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5년 단임제예요. 국민들이 5년 단임제를 선호해. 네. 4년, 8년 하게 되면 뭔지 모르게 구린내가 날 것 같아. 그래서 대통령 한 번 하고 물러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당은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한 번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 이거 하게 되면 꼭 국민투표를 거쳐야 돼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4년 연임제로 하겠습니까? 5년 단임제로 물어본다고요. 이걸 법을 바꾸게 되면 이거 국민투표에 붙여야 돼요. 헌법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임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한 번 하고 물러나는 게 좋겠습니까? 냄새도 안 하고 그냥 시원하게 그냥 한 번 하고 그냥 가세요. 그냥 이게 낫겠죠. 예. 왜? 우리는 미국처럼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이렇게 오픈되거나 이렇게 그런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요. 아직은 좀 선생님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이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 4년 8년을 어떻게 봐 한 사람을 8년을 한 사람 봐야 되잖아. 계속 봐야 되잖아. 아니 아무리 이쁜 죄송합니다. 네. 잘못하면 이상한 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몇 번 했지 아까 방금? 9번까지 했나요? 9번 했나요? 했죠. 10번까지 하고 우리가 한번 쉬어보는 단계로 가볼까요? 자, 10번. 다음 헌법이 시행된 시기에 정부에 대한 생각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32조. 양원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하여 선거된 의원으로 조직됩니다. 대통령은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거하고 제적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얻어 당선됩니다. 국무원은 민의회에서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을 가결할 때는 10일 이내에 민의원 해산을 결의하지 않는 한 총사직하여야 합니다. 허정가도 정부입니다. 네. 허정가도 정부에서 개정한 헌법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아시는 장면대각이 탄생하죠. 네. 왜? 이승만이 아웃된 거잖아요. 부정선거로 해서 아웃되는 거잖아요. 즉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고 싶어서 이상한 짓을 해서 어떻게 해요? 총 투표율을 100%를 본다면 뚜껑을 갖다가 투표율 숫자에 107%가 나왔어요. 한 사람 이기붕이. 100분율인데 어떻게 107이 나오냐고. 회의도 너무 해야 되지 않았어요? 그죠? 뭐 98%도 이해가. 그래서 막 깎어. 지네들끼리 보고가 이루어져. 98% 하면 될까요? 98%도 문제지. 북한이지 그러면 그치? 92% 깎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결과적으로 부정선거에서 결과적으로 이승만 정권이 끝장나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힐 일이지. 우리 초기 나라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요. 정치 수준이.
정치 정도라는 얘기 뭐죠? 우리 수준이 그 정도밖에, 우리 국민의 수준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지. 왜? 우리가 눈 부릅뜨고 봐야 되잖아요. 감시해야 되잖아요. 우리 정치 수준도 그냥 돈 봉투 하나 주고 그냥 표 찍어주는 거. 하얀 고무신 한 컬레 주면 어떻게 가서 내가 찍어주는 뭐 이 정도였다는 거. 죄송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그 당시에 되게 못났지. 이럴 때 내가 우리 가끔 우리 조상들 조금 디스해. 어쩔 수 없잖아. 60년, 70년대 그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높지는 않았잖아. 그죠? 그냥 무지하지. 정치의식도 약하지.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초, 중, 고부터 이런 걸 많이 배우잖아요. 네. 자신의 권리를 많이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평등 이런 거 따지고. 지금은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풀어봅시다. 옳은 거 걸러볼게요. 내각 책임자로, 내각 책임자, 장면 내각, 내각 책임자. 그리고 장면 내각. 국무총리가 내각이 되고 대통령은 그냥 허수아비, 필요 없는 것들. 그죠? 네. 답은 1번이 바로 나왔네요. 베트남 파병을 결정하였다. 1964년 박정희 정부. 새마을운동? 이건 외워야 돼. 1970년에 무조건. 1970년에 무조건 세 가지 외워야 돼. 지금 했던 뭐예요? 새마을운동. 가장 칭찬받는 게, 오늘날과 칭찬받는 게 뭐예요? 지금 새마을운동이죠. 지금도 새마을운동 본부가 있어요. 네. 이건 박정희 정부 중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새마을운동이에요. 네. 낡은 사장들 막 다 뜯어 고치는 것들이거든요. 마을 개선하고 도로 개보수하고. 네. 새마을운동.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물류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증가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수출량이 부산과 울산을 통해서 수출량들이 막 증가되기 시작하는 거야. 뭐 역사가들이 약간 비판하기도 합니다. 많은 희생을 따랐어요. 우리가 도로를 건설해본 경험들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산을 폭파시키고 도로를 뚫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이 희생자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빠르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박정희 정도 되니까 막 추진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요. 긍정과 부정이 같이 존재하는 게 경부고속도로. 그냥 좋지 않은 사건이 이제 전태일 분신입니다. 노동자였던 전태일 분신 사건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죠?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 사건에 전부 다 함몰되어 있다는 거야. 정작 중요한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에 관련된 부분에 또 환경에 관련된 부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얘기야. 전태일의 분실, 미신공이었던 전태일의 분신을 해서 이 당시 이후에부터 어떻게 해요? 노동에 대한 관심들이 드디어 증폭되기 시작하는 거야. 정치를 잘하게 됐으면 노동도 해결됐을 거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전태일 분신 사건은 굉장히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지금은 민주사회라는 정권이 권력을 잡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죠? 그들이 노동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 얘기 있어요. 몸담고 있어요. 요거 봐셔야 돼요. 아셨죠? 또 볼 게 뭐 있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마을화 운동은 운동으로 끝날 게 아니라 현재도 있고 계승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내년에 이거 봐. 새마을 운동 나온다 무조건 한번 나올 수 있어. 역사에 반영될 수 있단 말이야. 왜냐면 대통령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꼭 나와. 이해 가셨죠? 김원봉을 긍정적인 평가해서 대통령이 우파에서 난리 났어. 우파 좌파할 때 난리가 났지. 우리나라 국군의 창설적인 개념으로 문 대통령이 마이크 잡고 전 국민을 상대로 얘기해 버렸어. 굉장히 말이 복잡해졌죠. 이럴수록 김원봉은 막 더 떠 이렇게. 도대체 김원봉이 모르는 애도 다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새마을 운동화 보시고 김원봉도 한번 봐야 돼.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는 따라서 기출은 선택지 좀 최소한도 나올 수 있어. 우리는 김원봉 새마을 운동 관심이 없어. 여러분과 저는 다 지나간 얘기예요.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어? 이게 나올까에 관심이 있는 거야. 이데올로기 문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여러분과 저는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만 집중하면 되는 거야. 전혀 관심이 없어, 우리 사상. 여러분과 저는 관심이 없어. 오로지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내 따느냐, 저게 나올까 말까. 문통이 한번 얘기할 때마다 지문이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야. 좋아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는 누구요? 김영삼 대통령. 몇 년이죠? 김영삼이니까 3자 들어간 거 몇 년이겠어? 93년이야. 이렇게 외우라고. 김영삼 대통령 3을 좋아해. 93년이야. 그죠? 금융실명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통장거래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제출해야 되잖아요. 실거래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니다.